잘 좀 해. 볼게요. 우리 3단원 통계부터 보는 이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금 빠르게 해치우고 앞에 중요한 도형 단원들을 집중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3단원은 통계라는 단원이고 자료 같은 것에 이제 조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설정할 거야. 그래서 그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할 거예요. 대표값. 대표값의 뜻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 있지. 이 자료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제 하나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이것을 이제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대표값이 되게 어색한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시행했어. 시험 본 다음에 이제 이 과목들의 점수를 가지고 뭘 해요? 평균 구하지. 그치? 그 평균이 뭐야? 너희들의 점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인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대표값이 어디 멀리 있는 우리에게 약간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값의 종류로는 3개를 배울 거예요. 대표값의 종류. 방금 말했는데 우리의 성적을 나타내주는 값이 바로 뭐냐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표값은 바로 평균입니다. 얘들아, 키, 몸무게,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모두 수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예를 들어 이제 시연이 키, 선생님 잘 몰라? 16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연이의 키를 이제 수로 나타내면 160 이런 식으로. 더 높아? 더 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별량이라고 해요. 수로 표현하는 거. 그럼 이렇게 이 수로 표현하는 그 별량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의 성적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수학을 이번에 몇 점 받았다고 할까? 90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국어는 70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영어는요? 65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 이 별량들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3. 그치? 이걸 3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걸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 그것이 바로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뭐로 나눈 거냐면 별량 개수로. 글씨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바로 평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요,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이 평균 구하는 식도 중요하나 여기서 이제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별량의 총합을 나타내는 저 식을 많이 써먹어요. 이 공식을 변형해서요. 그래서 저 평균 구하는 식에 보이시나요? 저 평균 구하는 식의 양변에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별량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 시원아, 이거 별량의 총합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너희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그 세 과목의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 구하는 이 공식이 정말 유용하게 많이 써먹습니다.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해주는 것으로 이제 별량의 총합을 구해줘요. 뭔가 오늘 약간 칠판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데 자꾸? 이상하다. 그럼 평균은 여기서 선생님이 더 설명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구하는 거 모르는 학생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갈 게 뭐냐면 다른 대표값을 소개할 건데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는 중앙. 뭔가 중앙에 있을 것 같은 값이에요. 그럼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값을 찾는데 이 중앙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대로 나타내요. 수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타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라는 것은 별량을 어떤 순으로 나타내냐면 크기 순으로 나타내요. 크기 순.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야. 별량을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정가운데, 한가운데 어떤 값이 있겠죠. 그 한가운데의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근데 값이 6개는 어떻게? 너무 날카로운 질문. 지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 근데 5개 이렇게 홀수개면 무조건 가운데 놈이 하나 생기는데 짝수개면 이제 가운데 놈이 안 생기잖아. 그 말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시간을 좀 줄게요. 예시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숫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61 불러보세요. 27 하나 불러보세요. 18 제일 하나 불러. 18. 뭐야 18 두개 그래도 돼.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한 2개만 더 추가할게요. 5 3 85 이렇게 추가했어요. 얘들아 지금 별량 몇 개 있어요? 6개. 이걸 먼저 무슨 순으로 나타내냐면 크기 순으로 나타낸다라고. 그럼 크기 순으로 나타내볼까? 가장 작은 수가 뭐예요? 3이지. 나타내볼게. 3. 그 다음 18 2개 있고 그 다음 뭐예요? 27, 그 다음 61, 그 다음 85 맞나요? 그럼 이렇게 나타냈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라고 했는데 홀수개면 한가운데 값이 하나 딱 나오잖아, 예쁘게. 그래서 그놈이 중앙값이 되나. 짝수개일 때는 중앙에 몇 개가 있냐면 2개의 별량이 있어요. 이럴 때는 중앙값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값의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 구할 수 있지. 18 플러스 27 한 다음에 2 이렇게 나눠주면 나오죠, 가운데 값이. 그것이 바로 이 자료들의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거는 이 별량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짝수개가 존재해서 이 중앙값을 구했더니 이 중앙값을 구했더니 여기에 없는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별량이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중앙값이라는 거는 누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이 별량의 개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연아 도대체 어떤 분필줄기 가져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지금 안 지워지잖아 잘. 너네 앞에 도형담원이어서 좀 칠판 많이 쓰긴 했죠. 도형 그려야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별량이 자료가 홀수개냐 짝수개냐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홀수개면 어쩌라고요? 이거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운데 값 나오죠.
가운데 값이 돼요. 이건 한가운데의 값이 중앙값이 돼요. 이렇게 쓰자, 가운데 값. 그럼 이 홀수계일 때는 언제나 중앙값이 주어진 별량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별량이 짝수계면 어때요? 가운데의 값이 두 개가 생기죠. 이들의 평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중앙값이라고.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별량이 짝수계면 별량 중에서 중앙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평균이랑 졸라 비슷할 것 같잖아, 중앙값이랑. 근데 이제 중앙값을 유독 써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중앙값을 써먹어야 되는 경우, 그게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경우를 좀 예시를 드릴게요. 예시 안 써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했을 걸 제인이 아마 기억 안 날 거야. 그냥 이거 거의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3학년 약간 금방 오래된 반년 된 것 같은데. 겨울에 했어요. 반년이구나 그러면. 나 5사람이 있어. 이 5사람의 이름을 A, B, C, D라고 할게요. 기억나지? 막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세금 때문에. 맞아. 얘들아, A라는 이 인간은 하루에 10,000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고개 이렇게 슬며시 돌아가. 당황스러워? 하루에 10,000원 버니까? 이 사람 한 달에 30만원 버는 거네요. 자, 이 B라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하루에 5만원을 벌어요. D라는 사람 하루에 10만원 벌어요. 3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거예요. 그치? E라는 사람은 하루에 2천만원을 벌어요. 이렇게 이제 5사람이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자. 하루에 버는 돈이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근데 이제 이 마을에 세금을 부과할 건데, 세금이라는 거를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부과를 할 거예요. 많이 버는 애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애는 적게 내야 돼. 그렇게 부과를 하려고 이 마을에 찾아가서 야, 너네 소득 평균 구해봐 하고 이제 소득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소득의 평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냐면, 일단 요놈 자체가 2천만 원이고 더하면 그냥 2천 얼마 정도 되겠지. 다 더하면. 2천 얼마를 5로 나눠야 되니까 400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확하게 안 구할게요. 400만 원 어쩌고 저쩌고 될 거야. 이렇게 평균이.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거예요. 야, 이 5 인간은 하루에 400만 원 번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불리하지 않니? 누구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불리해? 2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 다 불리하죠. 400만 원 버는 걸로 세금 내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그럼 이거는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평균이? 그치? 그러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중앙값을 한번 써볼게요. 중앙값이 뭐라고 했는데?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어디가? 가운데 있는 값. 자, 한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인가요? 5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들은 하루에 평균은 아니면 하루에 5만 원을 번다가 된 거야. 그러면 400만 원 번다가 더 적절해? 5만 원 번다가 더 적절해? 지금 한 놈만 졸라 잘 보고 나머지 애들은 생각했을 때 중앙값이 지금 더 적절하죠. 나의 소득을 대표하기에. 그래서 중앙값을 쓸 때는 어떤 경우 쓰냐면 이런 경우에 사용해요. 무슨 경우냐면 극단적인 한 가지 값이 있을 때. 이때는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중앙값을 쓰는 이유를 선생님 밑에 자리 없어. 여기다 넘어갈게요. 중앙값을 이제 쓰는 이유, 자료 중에 극단적인 값, 누구 하나만 겁내게 크거나 아니면 걔만 겁내게 작은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적절하냐면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중앙값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중앙값이 변하거든? 누구 한 새로운 멤버가 여기에 투입이 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중앙값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값이고요. 대표값으로 3개 소개한다고 했어요. 이 세 번째 값. 최빈값입니다. 한자 잘하는 사람 빈 뭐예요? 빈. 그때 사용하는 빈 맞습니다. 빈이라는 거는 자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거는 최고로 자주 나타나는 값을 뜻해요. 그래서 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게 바로 최빈값이에요. 여기 되게 쓸 게 많아. 여기는 약간 앞에 도형이랑 다르게 뭔가 문장으로 막 소개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 팔이 힘들 거예요. 너네 도형 어디 배웠어? 평행사변형 넘어갔어요? 평행사변을 했어요. 빠르다. 빠르네요. 역시 레드반이 빠르다. 맨날 더 나가고 싶으시네요. 너네 근데 진도 진짜 빠른 것 같아. 항상. 쌤이 이거 4주라는 좀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좋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네, 브레이크 좀 밟아야 돼. 너무 빠르다. 좋은 거 아니니? 빨리빨리 배우고 한 번 더 돌아가면 좋잖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는 건데 이거 예시를 좀 들게요. 우리 인원 너무 적다 오늘. 진짜 무슨 예시를 들어야 되지? 이제 MBTI도 서로 다 모르고 잘 서로 다 다르고. 혈액형 하세요. A형.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명이에요? B형. 한 명이에요? O형. 한 명이 뭐야? AB형. 제인이 AB형 아니야? 저요. 자, 그럼 선생님 추가할게. 2명.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은 얘들아 조심해야 돼. 2가 아니다. 뭘까? 최빈값은? 이를 B형이야. 최빈값. 자,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쪽지에다가 혈액형을 적었을 때 쪽지를 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뭘까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B형이라고 나오는 글자 2개 나오겠지. 쪽지 2개. A형, O형, AB형 각각 1개씩 나올 테고요. 그러면 이때는 최빈값이 2가 아니라고 B형을 답한 사람이 2명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최빈값은 B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대표값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한다고 해봐요. 좋아하는 음식, 과일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최빈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너네 뭐 좋아해? 잘 몰라. 라면 이런 거 뭐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요? 또 말해봐. 스파게티. 왜? 이거 중복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치킨이요? 3개만 가자. 여기 스톱해야 돼요. 떡볶이 스프하는 사람, 떡볶이. 내가 약간 근본 운동. 스파게티. 무슨? 치킨이요. 이제 뭐야? 내가 다 맛없어. 이제 치킨 해봐. 2명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스파게티를 한번 해줄게, 이렇게. 일단 그럼 여기서 최빈값은 뭘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떡볶이라고 응답 2개 나왔고 치킨이라고 응답 2개 나왔었잖아. 그러면 떡볶이랑 치킨이랑 다른 애보다는 많이 나왔지. 얘네 2개가 최빈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빈값은 1개가 아니라 이렇게 2개 또는 3개, 4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대답한 사람이 다 2명이라고 해볼게. 이러면 최빈값이 뭘까요? 완전 다 똑같으면 없습니다. 완전 다 동점이면. 근데 누구라도 동점이 아닌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최빈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인데 이 최빈값의 특징으로는요. 최빈값은 방금 우리 막 혈액형이랑 음식 이런 거 조사했잖아. 수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학교를 조사해. 지금은 설린중이 제일 많죠. 그러면 그 설린중학교가 최빈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또 최빈값의 특징 방금 봤던 거 중에 뭐 있었어요?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최빈값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얘들아 이 대표값들은 당연히 이제 답을 작성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중앙값도 아까로 예를 들면 5만 원이었지.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위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한 이것들이 지금 대표값이라는 거 3개인데, 자, 이 대표값을 먼저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이 대표값 한번 연습해보자. 연습합니다. 대표값 94쪽이요. 94쪽에 이거 우리 과정 똑같은 거 맞겠지? 이거 문제? 똑같네. 544번 먼저 해보세요. 544야 얘들아. 뭐 금방 하네요? 시연아 이거 하고 있어? 야 그리고 시연아 수민이가 그러는데 너가 지우개 하나 학원 지우개 하나 가져갔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저 선생님이 계속 조수민 지우개 다 가져가서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수민이가 하나 가져갔고 하나는 시연이한테 있다고 하더라고. 몰라요 그거. 안 가져갔어? 문제 좀 볼게요. 일단 이 5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A, B, C, D 보이시나요? 얘네들의 평균이 9란다. 그러면 이 5개의 별량을 더해서 5로 나눈 게 9고,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더 많이 쓰이는 공식이 이 별량들의 합이거든? 별량의 합 구하는 거 뭐였냐면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별량의 합, 즉 A부터 D까지의 합이 45라는 걸 가지고 이 다음에 나온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해줘야 하는데, 일단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거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수들은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재인아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수? 60이나. 이 숫자 더한 거야? 아니 다 더해가지고 45까지 더하면 60. A, B, C, D 빼고 여기 마이너스 1, 8, 5, 마이너스 15?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균이니까 몇 개예요, 별량? 5개. 5로 나누면 바로 이 평균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45 대입해서 우리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나오나요? 그치. 평균은 12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얘들아, 550번 해보세요. 제인아 550번이야.
저는 이 단원보다 앞 두 개의 단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서 얘를 먼저 빠르게 처리할 거예요. 어때 지훈아? 새록새록 기억나? 배웠던 거? 이 부분은 좀 잘 기억나나요? 한개 아버지는 뭐 2000년도 오래했는데 근데 아마 하면 또 기억날까? 바로? 했던 게 있어서 하면 기억날 것 같아요. 그죠? 시간 다 했어? 조금 귀찮지만 중앙값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순 나열이 필요해요. 아, 뭐야? 코는 빨개져가지고. 네? 왜 코 빨개? 그래서 배우는 아, 이렇게 수업하면 여기 뒷수업이 안 들리는구나? 너는 뒤에서 수업할 때 안 들리죠? 열두 명이니까 이제 별량이 1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같은 값이 있으면 그냥 같은 값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젊은 인간이 몇 세지? 25세네. 25세 2명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몇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쓰고 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그 지우는 행동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26세가 한 명이 있고요. 27세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28세도 있니 얘들아? 28세 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30세로 넘어가고 30이 총 3개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몇 세예요? 30 다음에? 31 1명, 32 1명, 34 1명 맞나요? 31 1명, 32 1명, 34 1명. 별량 12개인지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 중앙값을 A세, 최빈값을 B세라고 한데 일단 최빈값은 너무나 바로 보이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몇 세예요? 30세. 그럼 최빈값은 30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최빈값 B는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라는 거는 별량이 짝수개일 땐 가운데 있는 이제 두 값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값이라고 하면 여기서 몇 번째와 몇 번째 수를 의미해요? 28과 30,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수를 의미하지. 얘네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러면 얘네의 평균은 얼마죠? 29기 때문에 중앙값은 29세. 따라서 A는 29가 돼요. 그럼 문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둘이 더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한 번만 더 연습 봅시다. (558번에) 558번이에요. 예인아 뭐하니? 아 이거 왜 추가되는 거 어딨지? 뒤에 있나? 아 뒤에 있네요. 이거는 너네가 해보도록 냅두고 정신 좀 차려. 늦어졌어. 어디까지 꺾여가지고. 지원이 뭐죠? 지환이 뭐하는데? 네? 몰라요. 그냥 맨날 지환이 센 척한다며. 제 가오에 막 가족이랑 막 밥을 6시에 처먹어요. 그럼 안 돼요? 예. 가족이랑 밥 먹는 거는 맨날 애들 다 놀고 있는데 지 혼자 집 혼나니까요. 얼마나 단란한 가족이니? 저희 너무 나대요. 558번에 좀 시도를 해봤나요? 좋아요.
일단 가부터 좀 볼게. 5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고 이들의 중앙값은 6이라고 하네. 이거 지금 크기순으로 나열된 거 아니다. 맞죠?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줘야 돼요. 작은 수가 2, 그 다음이 3이고 일단 중앙값이 6이 되려면 무조건 이 세 번째 값이 뭐여야 돼? 이 세 번째 값이 그치? A도 맞고요.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딱 6이어야 하지 않아?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A랑 B랑 8 이렇게 세 개가 남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놈이 그러니까 8은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A랑 B 중에서 더 작은 게 A죠.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면 A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6이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 바로 B가 올지 8이 올지 혹은 8이 올지 B가 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중앙값이 6이라는 걸로 A 값만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값을 볼게요. 4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4개의 별량이에요. 7, 13, A, B의 중앙값은 9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값이 별량이 짝수계일 때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라는 값이 6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제일 작은 6을 가장 왼쪽에 배치할 거고 그 다음이 7 맞나요? 그 다음 이제 남은 두 개의 별량이 뭐냐면 B랑 13이랑 남았거든? B랑 13이랑 남았는데 여기에 이제 13이 들어가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가고 13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앙값을 확인할게요. 문제에서 중앙값은 9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9다라고 했어요. 이 B라는 놈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얘네 중앙값 9 아니죠? 그치? 더해서 2로 나눠봤을 때 10이 되지, 중앙값. 그러면 이 놈이 B가 9가 되어야, 그래. B가 11이 되어서 중앙값이 9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6이고요. B 값은 11이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기순 나열하면서 얘네를 잘 배치해 봤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조금 낯선 살짝 도전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해보도록 일단은 냅둘 거야. 일단은 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대표값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대표값 3개 기억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배울 개념은 뭐냐면 산포도라는 개념이에요. 산포도. 포도 아니야. 누구였지? 제인이었나? 이거 산포도 하니까 너가 죽은 포도 네가 했었나? 네? 네가 죽은 포도 했었나? 그랬어요. 이거 산포도 하나 누가 죽은 포도 했었나? 삼포도가 있어요. 죽은 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았어. 두 번째 산포도. 이 산포도의 뜻부터 볼게요. 이 산포도는 뭐냐면 이 우리의 예를 들어 점수들을 다 모았어. 수학 점수들을. 시원이 갑자기 왜 혼자 웃어? 그 사람 중간포도 생각한 거 아니잖아. 우리의 수학 점수들을 모았는데 그거의 평균이 됐어요. 근데 이 평균으로부터 막 비슷할 수도 있고 평균으로부터 멀리 막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산포도예요. 그래서 이제 걸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 그럼 얘들아,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거는 산포도가 크다는 거고 흩어진 정도가 적다는 거는 산포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대표값 종류 몇 개 말해줬었어요? 3개 말해줬죠. 산포도의 종류는 2개를 배울 겁니다. 종류. 첫 번째.
이제 분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분산. 이 분산은 그냥 한 번에 딱 단순하게 구하는 공식이 있다기보다 단계별로 좀 구해줘야 돼요. 분산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공식 또는 한 문장으로 말은 할 수 있어요. 분산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쟤를 이제 차례차례 좀 단계별로 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말에서 우리 처음 들어본 말 뭐 있어? 분산 뜻에서. 편차란 말 지금 처음 들었죠? 물론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들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편차라는 게 뭔지를 먼저 시작할게요. 편차. 제인아 너 수학 몇 점이야 이번에? 88. 너네 학교 수학 성적 평균은 얼마야? 와, 80 나요. 80? 80, 70 몇 점일걸요? 졸라 못하네 애들. 아니, 저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아, 아, 68인가? 69인가? 60몇 60 후반이에요, 60. 너가 지금 80 몇이라고? 88이요. 8이고 68이라고 평균이? 수학 평균이? 69, 68. 그럼 이렇게 하면 68이라고 쳐볼게요. 네 점수에서 이 평균 빼면 얼마가 돼요? 이게 바로 편차가 돼요. 내 거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그러면 너네 머릿속으로 이제 혼자만 생각해봐. 너네의 편차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면 잘했다지. 이제 편차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 없을까? 나갈 수 있죠. 내 점수가 예를 들어 40점이야. 근데 수학 평균이 68이야. 이러면 뺐을 때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 편차라 하는데 반드시 누구에서 누굴 뺀 게 편차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게 편차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안 하잖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차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별량,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 편차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편차가 양수면 뭐야? 난 잘한 거야. 편차가 음수면 뭐예요? 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별량 빼기 평균을 한 게 편차고, 편차의 특징은 선생님 말로 했으니까 안 쓸게요. 양수면 난 잘했다. 별량이 크다. 음수면 난 못했다.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 그리고 편차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지, 엄밀히 말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편차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래요.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했는데 편차의 특징을, 중요한 특징을 꼭 쓰고 갈게요. 편차의 중요한 특징. 예를 들어 볼게. 편차의 중요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너네 혹시 키에 컴플렉스 있나요? 없으면 지금 키로 하게요. 없지. 웬만하면 소수점 없이 올려주세요. 반올림을 해든가 올려주세요. 안 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시원이부터 말해볼래? 171. 171이요. 157. 165. 제인. 23? 23이 뭐야? 172? 아, 저잘 모르겠어요. 172요? 172로 가요? 네. 이게 더하잖아. 더해서 4로 나누면 얘들아 이게 뭐야? 평균이지.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줘요. 이 평균을 구하고 별량 빼기 평균에서 편차를 싹 다 구하는 거야. 그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편차를 다 더하면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 어딨어? 171. 166
6.5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거 소스통 없이 하고 싶어서 오늘 살짝 수정할게요. 저 167로 늘려주세요. 167로 늘려줘요? 그러면은 그래도 불편하네. 그러게. 아, 이거를 뭔가 되게 쉽게 하고 싶어서 숫자를. 하나 더 올리면 되잖아요. 하나 더 올리면 소주. 제인이 하나 더 올려줄까? 해볼까? 아 아닌가. 아, 다 나와요. 이러면. 시연이 올려주면 돼요. 이러면 평균이 뭐가 나오냐면 167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편차 한번 구해보자. 자, 시온이 편차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와요. 얼마 나와요?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이 편차는요? 귀여워 두껍네. 얼마야? 이거 10이야? 마이너스 10?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온이 편차는 0이죠. 그 다음 제인이 편차 얼마니? 플러스 6이지. 이렇게 편차들이 나오거든. 얘들아, 이 편차 좀 잘 봐봐. 편차 좀 봐봐요. 이거 편차 다 더하면 어떻게 돼? 0 되는 거 보여요? 0 되지. 그래서 편차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양순지, 음순지 이런 건 너네가 생각해야 돼. 여기 편차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의 성질을 얘기할게요. 편차의 총합이 0이다 라는 성질. 이게 이제 편차의 성질, 편차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무쓸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산을 구할 때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요.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럼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요. 마지막에 이따 써줄 거긴 하거든요. 여기다 한번 쓰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딱 정리해 줄게요.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더해요. 그리고 얘들아, 너네 평균이라는 걸 구할 때 뭘로 나눠 항상? 별량의 개수로 나누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별량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그럼 여기서 바로 분산 구해볼게요. 이 t의 분산. 아까 편차 구했던 거 기억나? 4 마이너스 10 0 6 이렇게 됐었어요. 이걸 얘들아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을 해서 더한다고. 제인아 정신 차려야 돼. 제곱을 해서 더해요. 이걸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분산이 된다고요? 뭘로 나누면? 별량 개수니까 4로 나누면 이제 분산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16이고요. 100이에요. 116에다가 36 더해요. 152. 152를 이제 4로 나누면 되고, 이거 나눠져야 안 나눠져야 돼요? 나눠집니다. 얼마 나와요? 38. 38 맞아요? 나오니? 그럼 이렇게 38이라고 해서 이제 분산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분산 구하는 거 지금 무슨 짓 했어요? 편차들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로 나눴더니 분산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분산 구하는 문제가 필수로 이제 나올 건데, 자, 이게 학교별로 좀 달라. 이번 학년 기준으로 할게요. 중학교 3학년 기준. 용강중학교는 한 명 있죠. 용강중학교는 통계가 수행평가로만 나오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강여중 기준으로, 작년 신강여중 기준으로 하면은 통계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나왔어요. 통계가. 그리고 2차 함수가 뒤로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설린중 지금 학년 기준으로 정확히 나오진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 삼각비부터 앞에서부터 배우고 있긴 해요. 설린중. 설린중은 이거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아마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딩고와 친구 학교야. 내가 좋아해. 그럼 이제 분산 구하는 순서
순서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써볼게요. 분산 구하는 순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대표값까지는 괜찮았거든, 너네가? 근데 이제 분산 구하는 것도 납득이 안 돼. 이걸 왜 보여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졸라 노잼이 돼요, 갑자기. 분산 구하는 순서.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편차가 필요하지. 근데 편차가 생성되려면 또 누가 필요해요?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1바로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평균이 구해져야 편차가 구해진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편차들을 구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편차는 그냥 더하면 뭐가 됐어요? 0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더하냐면 편차 제곱을 해서 더해요. 이걸 이제 뭘로 나누냐면 별량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분산 구하는 공식, 이거 제발 잘 해두세요. 분산 구하는 공식이요. 근데 얘는 편차를 제곱해서 이제 조금 어찌 보면은 야매 같은 느낌으로 구한 거라서 이제 이 분산은 좀 공식적인 인정보다는 그냥 조금 야매로 이제 우리가 그냥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은 뭘 안 쓰냐면 단위를 적지 않아요. 그럼 여기도 원래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분산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분산 말고 또 다른 삼포도가 있어요. 그 새끼는 이제 단위를 써줍니다. 헷갈리죠? 두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동그라미 1번하고 분산이라고 썼죠.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표준편차라는 삼포도가 있어요. 표준편차. 어려운 말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슬슬 헷갈려져요. 근데 얘들아, 표준편차 구하는 거는 따로 공식이 있지 않아. 너희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표준편차라는 거는 분산에 음이 아닌 제곱근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죠? 제곱근.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보자면 엄청 간단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이고, 표준편차는 단위를 씁니다. 표준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좀 이제 규격이 맞고 이게 인정되는 느낌이잖아. 표준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인정되는 삼포도긴 해요. 그럼 얘들아, 아까 우리 네 사람의 키의 분산 구했었죠. 38이라고. 그럼 분산은 38이면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 38에 0이 아닌 제곱근 루트 씌우면 된다고. 루트 38. 이거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수 있어요, 없어요? 38이 19 곱하기 2니까 없죠. 안에 제곱수 없죠.
그러면 그냥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하고 이제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분산과 표준 편차. 근데 이제 분산 구하는 순서나 분산 구하는 직거리만 잘하면 표준 편차는 자동으로 딸려오긴 해요.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내준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랑 이거 문제 풀어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따가 개념 정리 문제 하면서 개념 정리 더 해줄 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볼게요. 관련 문제